네, 오미크론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고 국내에서도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움직임과 함께 코로나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끝난 것 같아요. 어제하고 그제는 5천 명대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7천 명이 됐습니다. 최근의 확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주말 효과가 없어지고 나서 이제 이번 주에 본격적인 효과가 7,456명이죠.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확진자 숫자만 놓고 본다면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비해서 정체 그리고 감소 추세로 가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 그 전주에 비해서 감염 위험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수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네. 1.12에서 1.02 정도로 떨어져서 분명히 정체 추세로 들어간 건 맞습니다. 다만 네. 사망자나 위중증은 확진자 발생하고 난 다음에 2주에서 4주 후에 늦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지금 위중증 환자 수도 최다, 또 사망자도 최다 숫자에 달하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 감소 영향은 끝났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주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고무적인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위중증 환자 수가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1,000명을 넘어섰고 계속해서 연일 최다치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구체적인 병상 확보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 약 7,000개 병상을 새로 확충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의 확산세로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지금 충분한 물량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감안하면 충분히 현 상황에서의 그 병상수 확보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환자 병상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네. 7,000개의 병상은 이제 감염병 전담 병원의 전체 숫자고요. 그 내에 중환자 병상 수가 사망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그 지표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어제 그저께 이 서울대 병원 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중환자 병상을 연이어서 확보하겠다. 그래서 이 서울대병원하고 국립병원이 한 300병상, 그다음에 국립서울중앙의료원이 전 병상을 이 중환자용 병상으로 확보해서 한 3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 관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델타 감염으로 인한 5차 유행의 확진 증가 추세에 맞춰서 설계돼서 10,000명 확진자 발생하는 걸 맞춰서 네. 설계된 것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그러한 변이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조금 더 준비를 다시 또 해봐야 되는 상황도 같이 고려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거든요.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유행의 변수가 된 것 같은데 오미크론 추세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나온 이제 234명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지난 3주간 국내 확진자 중에서 샘플링을 해서 오미크론 변이가 몇 프로 차지하는지를 계속 주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랬을 네. 때 최초 3주 전에는 0.3%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였다가 1.2%, 지금 1.7%까지 증가했고요. 이제 이번 주의 상황을 이제 들여다보면 네. 확진자 증가,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얼만큼 빨리 증가할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도 증가한 것도 숫자는 작지만 증가 추세는 2배, 3배 연이어서 증가하고 있고 해외에서 사례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증가 추세는 처음 나타나서 한 달 만에 우세종이 될 정도로 네네. 영국과 미국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시간의 어떤 차이일 뿐이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1월 중순이나 말에는 우리나라도 우세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방역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1월 중순이나 말쯤에는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변이 확진자 중에 상당수가 오미크론 감염이 됐고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달 정도면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늘어날 거고 그 속도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익산의 유치원 그리고 광주에서 이 오미크론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이게 지금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이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감염원을 모르다 보니까 불안감은 더 커지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미 이 오미크론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초기 단계에서 검역 단계에서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만큼 막지만 언젠가 지역사회로 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확산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고요. 특히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감염력이 2배, 3배 높지 않습니까? 지금 뭐 2.4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그러한 상황에서 감염력이 지금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을 다 역학조사나 진단을 통해서 100%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통상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확진돼서 검사상 확진돼서 나온 환자 수보다 알려져 있지 않은 지역사회에 미진단된 그런 경우가 최소 5배에서 6배 정도 많이 있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과학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미 지역사회의 많은 부분이 확산이 돼서 나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결국 확산을 계속해서 우세종이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견해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게 차라리 낫다, 아니다, 뭐 이런 견해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알려지지 않은 전망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된다면 우리 현실에서 어떤 점이 달라진다고 봐야 될까요? 가장 큰 우려하는 점은요. 네. 확산세가 즉 감염 전파력이 2배에서 3배 정도 델타 변이보다도 높은 거기 때문에 네네.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고요. 확진자 급증하게 되면 재택이나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건 당연히 우려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보다도 더 우려되는 것은 물론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하지도 않지만 증상이 경미한 것이 오미크론 변이바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이 워낙에 많아지면 중증 환자도 당연히 조금씩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중증 환자 병상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그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야 되는 것이 전망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좀 경미한 증상이 많았잖아요. 오미크론 감염자분들을 보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면 이제 중증 이상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렇다면 경미한 증상 말고 다른 증상이 발현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특별히 더 다른 증상이 나타나거나 더 심각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코로나 증상의 큰 범위에 들어 있고요. 네. 조금씩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행인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 좀 많은 것 같다. 아직 과학적으로 확립된 견해는 아니고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영국 같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된 곳에서 그러한 이제 임상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아직 숫자가 좀 부족합니다만 240명 정도 진단되신 분 중에서도 네. 거의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었다라는 게 질병 당국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의주시해서 보되 그렇다고 해서 경각심을 늦추거나 해이해지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환자 수가 많아지면 네. 확진자가 많아지면 결국 고령자에게도 확진자가 많아지고 고령자는 증상이 경미한 것 관계없이 증상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망자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잊지 않고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게 이게 시간의 문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건가요? 이게 확산세를 좀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처럼 네. 전면적인 국경 봉쇄를 하거나 네. 아예 입국을 차단하거나 해서 조기에 들어오는 것을 막은 것이 철저했다면 우리가 전혀 안 들어올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일단 지역사회 확산이 돼서 퍼지면 이 부분은 막기가 어렵습니다. 방역 대책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고요. 특히 이렇게 감염력이 확산돼 있고 증가돼 있는 그런 경우에서 어렵고요. 네. 단지
전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만이 확산세를 좀 늦추거나 이 정체시키는 거에 대한 그런 효과적인 수단인데 이 부분을 그렇다고 전면적인 사회봉쇄를 하기도 어려운 점이라는 점 때문에 이 시간의 문제일 것 같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저지하는 그런 방침을 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게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백신 3차 접종을 하면은 이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최대 8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러면서 이 3차 접종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 중에 추가 접종을 마친 분들 중에 이제 걸리신 말 그대로 돌파 감염자들도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즉 3차 접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또 아직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돌파 감염 사례도 외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만 사례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3차 접종을 맞는 것이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전파 차단 효과는 분명히 효과가 있고요. 네. 80% 이상 감염 차단 효과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 그와 아울러 위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데 더 중요한 이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3차 접종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전 국민에게 모두 다 이 3차 접종을 이제 하느냐 부분에서는 이제 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접종은 보편적으로 하되 조금 더 고령자와 또 위험 집단의 이 취약계층에 3차 접종을 좀 우선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해서 우선순위 두면서 3차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오미크론을 막을 수가 없다면 방역으로라도 좀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효과적인 수단입니다만 네. 거리두기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강화할 네. 수는 없으니까 네. 최선의 과학적인 방역의 그 성과에 맞추어서 정확한 감염 차단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지점에 거리두기를 좀 정교하게 하는 부분들은 좀 계속 정부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물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개인 위생 철저하는 것 그것이 이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 차단을 막는 점이 공중의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 위생 철저 부분과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는 것이 현재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장과 함께 오미크론 변이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